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 도로 자리에 11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수시가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건물 허가를 내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황당한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국동 원도심 마을의 도로를 용도 폐지해달라는 한 건설업체의 신청서. 2017년 12월 5일 서류가 도착해 12월 8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서류가 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는 건축주와 사전 협의가 진행돼 그럴 수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관행상 전혀 없던 일입니다. 시의 이례적인 배려 덕에 마을 도로는 신청 7일 만에 용도 폐지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단 하루 자리를 비운 결재권자를 대신해 대리 결재까지 한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용도 폐지 정결권자는 과장님이신데 12일 날 하셨는데 13일 날 출근하셨어요. 네. 그리 급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왕 민원 들어온 것이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냥 바로 했다고. 그런 케이스가 없다니까 지금 여수시에서는요 지금까지. 여기에 토지 소유주에 대한 법적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해명마저 궁색한 처지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신청서 자체가 용도 폐지 신청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건 가장 큰 문제고요. 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공무원이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했었는가, 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혜성 행정 처리가 드러나고 시의회까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여수시의 월별 인구 변동 추이가 3년 만에 반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가 28만 2,946명으로 전달보다 166명이 늘어나 2016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도 시전동을 비롯해 돌산읍과 삼산면, 한려동과 율촌면, 묘도동 등에서 일제히 전입 인구가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여수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시책과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영향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놓고 사업자,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던 광양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의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 송부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입주민들은 정의당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세종과 대구 지역의 분양 전환 피해 입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최근 사업자를 고소한 뒤 금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법제처에 맡긴 임대주택법 분양 전환 관련 법령 해석 결과와 다음 달 예정된 소유권 이송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의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의 열악한 주거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제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성면공해와 축사의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 여수 도성마을입니다. 최근 들어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제방까지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7년 전 이 마을 바닷가에 광양항을 준설하고 남은 토사를 쌓아두는 투기장이 생겨 제방이 마을을 둘러싸면서 펄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펄은 축산 폐수와 함께 뒤섞여 썩어가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방파제 생긴 지가 10년도 안 됐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뻘이 이렇게 찼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 방파제 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쌓여있는 펄은 주민들의 주거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펄이 배수펌프 수문을 막아 비가 올 때마다 주민들은 마을로 물이 역류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닭이고 돼지고 그냥 벙벙벙 돌아다녔어요. 요리 건네도 못하고. 그러고 한번 저쪽 목사님이 한번 차로 갔다가 한번 빠져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쩌고 물이 많이 나죠. 그대로 또 이거 올라와가지고 물이 안 빠져버려요.
마을 주민들은 제방 때문에 가동하는 배수펌프의 유지 비용까지 마을이 부담하고 있다며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수청과 여수시는 기본적으로 배수펌프의 법적 관리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딱하지만 이렇게 근거를 저희도 그냥 뭐 하여튼 어떤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방법이 좀 묘해요. 그래서 저희들 침수 방지 이거는 지자체에서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어요. 여수시와 해수청은 가능한 지원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또 다른 마을 현안과도 얽혀 있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내년도 중앙부처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한 달이 앞두고 최근 과기부를 방문해 초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 및 R&D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 분야 사업들이 집적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2020년도 국고 건의 총 사업비가 모두 1조 7,100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내년에 1,70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이 지난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순천시를 방문합니다. 순천시는 람사르협약의 말타 로하스 유레고 사무총장이 오는 8일 순천만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에 있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지난 1971년 이란 람사르시에서 채택된 정부 간 협약으로 현재 170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습지라는 하나의 자연 생태계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협약입니다. 각종 회의나 컨벤션을 지칭하는 이른바 마이스 행사가 이달 한 달 동안 여수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4일간 여수 엠브로텔에서 대한의용생체공학회원 650명이 학술대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등 이달에만 여수에서 모두 10건의 전국 단위 마이스 행사가 열립니다. 여수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이스 인증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등록 인원 150명 이상 행사에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올바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고민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조성된 지역 아동센터. 현재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100여 곳의 센터가 운영되면서 아동들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역시 관련 조례를 통해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용하는 아동들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미활동과 체험학습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만족도와 호응도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센터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차원에서 50세 이상 우리 지금 현재 경력 단절하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지원과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 여건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고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다 보니 아동센터들의 경제적 양극화도 우려됩니다. 또 예전과 달리 개인 후원도 눈에 띄게 줄면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교사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개인들의 후원들이 모인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좀 더 풍성하고 또 질 좋은 그런 학습 분위기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을 위한 곳이란 사회적 인식에 자칫 아동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아동들의 올바른 또래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되는 아동센터. 이들의 책임과 역할이 재정적 고충과 잘못된 시선으로 묻히지 않도록 지역사회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여수상공회의소가 이전을 추진합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주차장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상해를 이전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전 장소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전 장소로는 여수 산단 인근의 3동 지구를 포함해 6곳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여수 상인은 산단 입주업체만이 아닌 지역 상공인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시민들의 경제교육 장소라며 접근성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시내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여중생 친아빠에게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가 때려서 신고하면 계부의 집으로 보냈고 계부가 학대하면 다시 친아빠에게 보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갈 곳이 없었던 이 아이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숨진 여중생 A양은 의붓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아버지로부터도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딸에게 심한 매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친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숨진 A양은 친부가 있는 목포에서 친모가 있는 이곳 광주로 왔지만 여기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의붓 아빠 김 씨는 매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음란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친구는 가해자가 자기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너도 찍어서 보내주라 이런 얘기. 소녀는 의붓 아빠와도 못 살겠다며 2016년 9월 광주의 모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붓 아빠 김 씨는 지난해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육 상담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A양의 보호자로 친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되돌려보낸 셈입니다. 안정적으로 하여튼 아동이 이 가정에서 좀 있을 수 없겠다 판단하여서 친권이 있는 친부가 비가해 부모로 해갖고서는 이제 친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양은 친아버지가 사는 목포와 의붓 아버지가 사는 광주를 오갔지만 폭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 취재 결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만 목포에서 2번, 광주에서 3번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친아버지와 의붓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친어머니 유 씨는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남편 김 씨의 폭력이 무서워 살인을 말리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시민단체가 사범대 교육 실습 기간을 앞두고 교생들의 명찰 폐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중고등학교로 실습을 나오는 교육학 전공 대학생들이 출신 대학에 기재된 명찰을 폐용하는 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태도라며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명찰에 출신 대학을 기재하는 것이 학벌주의의 핵심 원인은 아니지만 인격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감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흥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농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고흥군은 대상지 입지 여건과 주택 공급 계획 적정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지 인근에 내년까지 2년 동안 30가구 안팎의 공공 임대주택과 공동 육아시설 등 귀농, 귀촌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서남해안 섬에 각각의 향토와 문화, 역사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 경관숲을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서남해안 관광벨트 경관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총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41개 섬에 평화의 숲, 경관 보존숲 등 5가지 유형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오는 7월까지 경관, 생태, 조경, 관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2명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 구상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가 2019년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된 30대 일반 대학 중 12개 대학에 포함돼 매년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기 성찰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실시된 기관별 공모 사업을 통해 1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정부와 전남도에 90여 개 사업을 신청해 이 가운데 생활 여건 개선과 시설 개보수 등 43개 사업이 선정됐다며 확보한 사업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공모 사업에도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전남도의 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융합기기용 전원 시스템 고안전화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첨단 소재 융합 제품 상용화 기반 강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과제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전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R&D,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도내 학교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사의 생활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도내 중학교 9개교와 일반교 89개교, 운동부 31곳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을 방문 조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고양시 국제 꽃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나들이 즐기기 딱 좋은 날씨가 될 것 같네요. 하늘도 맑아서 햇살이 눈이 부시게 내리쬐고 있고요. 이곳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꽃내음이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전국의 공기질은 꽤나 청정해졌습니다. 남부지방에 쌓인 먼지까지 바람이 모두 밀어준 덕분인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늦은 오후에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밤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주말인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꽤나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더워집니다. 해안 지역을 빼고는 일제히 25도를 웃도면서 의성의 기온은 29도, 서울도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상당해서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차차 메말라 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올라서 서울은 지금 10.6도, 부산은 16.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